저희 아버지는 육군사관학교 제7기로 임관하셨다가 6.25 사변 때 강원도 신남지구 전투에서 전사하신 고 육군 중위 정진성입니다. 아버지 전사하신 날 이 아들은 첫돌 지나고 13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전사 후 어머님마저 잃은 저는 고아가 되어 주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주덕중학교 3학년 올라가던 봄 사순절에 할머니 박순희 카타리나께서 돌아가시고 사문날 밤에 할아버지 정시모 아우스등마저 세상을 떠나시니 단 6일 사이에 부모처럼 저를 키워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또다시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덕 성당에서의 회고록, 이 이야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설화에서 살던 저의 인생에서 가장 사랑받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고향 주덕에서 보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이 시절에서 성당을 빼놓으면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 있는 시간 빼고는 거의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주덕 성당이 지어지기 전 주덕은 충주 야현 성당의 공소였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공소가 3개 있었습니다. 주덕 공소, 새들 공소, 점촌 공소입니다. 주덕 공소는 신양리, 삼척리, 창절리, 계막 등의 신자들, 새들 공소는 견학리, 용원 등 신인면 지역의 신자들, 점촌 공소는 대소원 이류 지역의 신자들이 중심이 되셨습니다. 세 분 할아버지께서 회장을 맡으셨습니다. 주덕 공소는 저의 조부이신 정시모 어우스 등, 새들 공소는 저의 대부이신 최영기 바오로, 점촌 공소는 김홍렬 시몬 신부님의 조부이신 김재성 요셉님이십니다. 주덕 성당이 지어진 후에도 세 분은 상호간 정 회장님, 최 회장님, 김 회장님이라고 호칭하며 아주 가까이 지내셨습니다. 저희 집이 주덕 공소였기에 본당 옥신부님이 가끔 오셔서 저희 집 대청마루 위에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의자가 엄청 귀했는데 우리 집에 의자가 없으니 신부님 오실 적마다 의자를 빌리러 다녔지요. 옥신부님은 아주 엄한 분이셨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는 며느리를 보았다고 할아버지의 고해성사길을 막고 성처를 영하지 못하게 하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께서 몸져 눕게 되었는데 나날이 증상이 심하여 임종할 지경에 이르자 옥신부님이 오셔서 종부성사를 주셨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길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종부성사 받을 때에 마귀가 몸에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1957년 9월 주덕 성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초대 본당 신부님은 미국 메리놀 예방전교회 한국지부 소속의 미국 분이셨습니다. 미국명 제임스 M. 길리간, 한국명 길의간 야고보 신부이십니다. 충주 야현동 성당 보좌 신부로 계시다 주덕 본당 신부로 부임하셨습니다. 이때는 6.25 사변이 끝난 지 4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터라 전쟁의 폐허 속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길신부님이 미국 고향으로부터 구호물자를 들여와 수시로 풀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초창기 신자들이 엄청났습니다. 밀가루, 옥수수가루, 분유, 그리고 옷가지 등 소위 구호물자를 받으러 몰려든 셈이지요.
구호물자에는 남녀노소 옷이 함께 들어왔는데 아이들 옷은 얼마 안 되고 어른 옷이 많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입던 옷이니 한국 사람 체형에는 맞지 않을 정도로 옷들이 컸습니다. 그러나 워낙 옷이 귀했던 터라 대충 맞춰서 입고들 다녔습니다. 그나마도 구하지 못한 사람은 무릎이며 엉덩이에 헝겊을 덧대어 꿰매 입었으니 오늘날 각설이 타령 복장과 비슷하였지요. 당시 주덕성당 초대 복사들은 4명이었습니다. 김홍렬 시몬, 이상한 요한, 정혜연 바오로, 최용옥 바오로입니다. 홍렬형과 상한형은 대소원 초등학교를, 저와 용옥은 주덕초등학교를 거쳐 주덕중학교의 선후배가 되었습니다. 맞이인 홍렬형이 2년, 둘째인 상한형은 1년 선배이고 저 정혜은 바오로와 최용옥 바오로는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김홍렬 신부님은 1974년 사제서품을 받고 신부님이 되셨습니다. 지금은 미사 드릴 때 신부님과 신자들이 마주보지만 당시에는 신부님이 고상 걸린 벽 쪽을 보고 그러니까 신자들은 신부님 등을 보며 미사를 드리도록 제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사는 라틴어로 드렸는데 신부님과 복사가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라틴어 보미사 책을 달달 외워 복사를 하였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난 지금도 그때 암송했던 고재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메아culpa, 메아culpa, 메아 막시마 culpa. 그 시절엔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쏙 나온 양말을 신고 미사 오는 것은 예사였지요. 한겨울에도 양말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성당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으니까요. 우리 복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죠. 복사할 때 신는 덧신이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했던지 덧신 신을 요량으로 서로 복사하려고 하였죠. 성탄절 자정미사 후 아주 신바람 났습니다. 복사 옷 입고 촛불 들고 시가 행진을 하였으니까요. 행진할 때 복사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키가 컸던 시문형이 기다란 장대 십자가를 들고 맨 앞에 섰고 다음에 요한형, 그 뒤에 저와 용옥이 나란히 촛불 들고 서고 우리 뒤에 신부님이 서셨습니다. 신부님 뒤에 성가대가 따르고 뒤를 이어 촛불 든 신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행진 코스는 면사무소 골목으로 빠져 시장통을 거쳐 삼거리 사이렌대를 돌아서 성당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이 젖어 발이 어는데도 신이 났습니다. 복사들에 대하여 신부님은 관심을 많이 두셨습니다. 주에 한 번씩 저녁에 복사회를 하였지요. 기도드리고 교리 공부도 하고 가끔은 빙고 게임도 하였습니다. 빙고 게임이 한국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부님 덕분에 빙고 게임을 알게 된 셈인데 빙고 한 사람은 상품도 받았습니다. 회의 끝날 때에는 알사탕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깡통에 들은 미국 사탕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눈깔 사탕은 달콤하였는데 신부님이 주시는 미국 사탕은 새콤하였습니다. 설날에는 신부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 선물은 끝이 뾰족하게 깎인 메이드 인 USA 연필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칼로 연필을 울퉁불퉁 깎아서 썼는데 신부님은 연필 깎는 기계를 돌려 예쁘게 깎아 놓았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신부님이 주신 연필은 향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연필에서 나는 향기가 엄청 진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미국 연필 렌즈 한번 맡아보라고 얼마나 뻐겼던지 우리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한 번은 신부님께서 일본에 여행을 가셨는데 돌아오셔서 복사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크레파스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12색 왕작표 크레용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신부님이 일본에서 사오신 크레파스는 납작하고 기다란 사각통에 들어있었는데 무려 48가지 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색깔들에 놀랐습니다. 학교에 가져갔는데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도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걸로 그림을 그리기는커녕 너무나 아까워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했습니다. 신부님은 찝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복사들은 그 차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평일날 성당에서 혼배미사, 장례미사 등 큰 행사를 하게 되어 복사가 필요할 땐 신부님이 학교로 차를 몰고 오셔서 우리를 태워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복사들을 태워서 야유회를 가곤 하였지요. 달래강 다리 밑으로 여러 차례 수영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가는 날에 비가 왔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한 번 들어갔다 나오니 엄두가 나지 않아 다시 들어가질 못하고 물 밖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신부님은 괜찮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수영을 즐기셨습니다. 신부님은 수영을 참 잘하셨습니다. 삼탄강으로 야유회 갔을 때는 커피포트를 옮기던 최용옥 바오로가 넘어지는 바람에 커피포트가 깨어졌습니다. 이걸 보신 신부님 얼굴이 벌개지더니 야유회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으나 아무도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지 않았던 말이 50년 후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덕성당 50주년 초대 기리간 신부님 초청미사 때에 강릉대에 선 김은영 심은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신 길신부님 앞에서 뜬금없이 그날의 커피포트 이야기를 꺼내어 흉내를 내며 한바탕 웃겼습니다. 길신부님이 성당 마당에 농구대를 세우셨습니다. 전봇대 같은 기둥에 백판을 붙이고 링을 단 간이 농구대였는데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세웠습니다. 농구공 살 형편이 못 되는 우리는 사제관 사무실에 들어가 빌려서 놀다가 반납하였지요. 성당에 가서 친구가 없어도 혼자 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농구대 덕분입니다. 신부님은 농구를 잘하셨습니다. 드리블하며 뛰어다니진 않으셨지만 슛을 하면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성당 사제관 안에 탁구대도 한 조 있었죠. 주덕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에도 없는 탁구대가 성당에 있었으니 우리들은 엄청나게 행운하였습니다. 주일 낮에는 접어두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는 펴서 탁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우리들과도 자주 탁구를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왼손잡이셨는데 쉐이크핸드 라켓을 쓰셨고 우리들은 펜홀더 라켓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길신부님은 운동을 좋아하셨고 다방면으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미술에도 조예가 있으셨습니다. 해마다 상본 그리기 대회를 열었는데 상본은 집에서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어른, 아이 출품작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성당 안에 며칠간 붙여 공개하고 심사하여 시상하셨습니다. 그림마다 출품상으로 노트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를 주고 가작, 우수상, 최우수상을 가려 시상하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려냈지만 출품상이 고작이었습니다. 또 신부님은 한국 문화와 성당 활동을 슬라이드로 만들어 가끔가다 환등기로 돌려주셨는데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연날리기, 고무줄하기, 구슬치기, 썰매타기 등등 우리들 노는 모습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면에 자신이 나올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후일 신부님께 그 자료가 아직 있느냐고 물으니
당시 미국 메리놀 본부에 선교활동 보고 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추억은 사제관 뒤쪽에 있던 텃밭입니다. 평범한 채소밭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깡통에 든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려 빨갛게 익었는데 영락없는 토마토였습니다. 근데 그 토마토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었죠. 동그랗고 작은데 빨갛게 많이 달렸습니다. 시장이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고 오로지 신부님 텃밭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참으로 신기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방울토마토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성을 잊었는데 아주 재미있으신 수녀님이 계셨습니다. 1959년 견지정사 마치고 주교님 모시고 축하 행사를 하는데 저를 수건 말아서 머리에 묶은 선모습으로 분장시키고 최용옥 바울은 댕기머리 아가씨로 분장시켜서 박재란의 널따란 밀짚모자 옆으로 쓰고 노래에 맞추어 어릿광대 쇼를 시켜 폭소를 터뜨리게 하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저녁 시간에 저희 또래 남녀 학생들에게 성가도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봄, 가을로 소풍 겸 야외 미사를 갔는데 장기자랑과 보물찾기도 재미있었습니다. 저의 가문에는 순교자는 없었지만 할아버지의 고향 신이면 숭선 공소시절 이전부터 대대로 천주님을 믿는 구교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주덕성당이 건립된 후 새벽 미사에 빠진 적 없는 독실한 신자이셨습니다. 저도 유아 세례를 받았고 주덕초등학교 1학년 때 충주 옥심리께 가서 천년성취를 한 후 할아버지 따라 주덕집까지 걸어온 이래 주덕성당 시작 때부터 복사하면서 신앙에 묻혔습니다. 1962년도 3월 중학 3학년 올라간 사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6일 만에 모두 돌아가신 후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캄캄한 터널,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저는 충주고등학교에 진학하였습니다. 6.25 전물 공격 유자녀이기에 고등학교까지는 학비가 면제되었고 전사하신 아버지 유족연금이 나왔기에 자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신 아버지처럼 저 또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멋진 장교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갈 길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하지 못했습니다. 입학을 위한 체력 검정을 한 달 남겨두고 좌측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과 좌절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충주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보훈지청의 취업 추천을 받아 호랑이표 단양 현대시멘트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일하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자금을 모았죠. 무려 3년이나 걸렸습니다. 1968년도 처음으로 생긴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거쳐 청주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당시 병역법에 의거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되는 저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던 군인의 길은 시들지 않고 마음속에 살아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초 학군단에 입단하였고 졸업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상을 받으며 ROT 출신 육군소위 보병장교로 임관하였습니다. 돌봐줄 사람 없는 고아로서 고등학교 졸업과 직장생활, 대학 졸업, 장교 임관이라는 영광이 있기까지 길고도 캄캄한 터널을 헤쳐나오는데 꼬박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역경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인관 후 저는 아버지의 뒤를 이은 직업군인의 길을 택하여 장기 복무를 지망하였습니다. 저의 그 어렵던 고난의 10년 세월 그리고 이어진 군생활 내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를 기도하면 주님은 열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 모두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군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것입니다. 위탁교육이란 등록금 전액을 국비로 대주고 부대근무는 하지 않고 학교만 다니면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아주 극소수 인원을 뽑기에 여기에 선발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이나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기에 선발된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동국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졸업 후에는 육군본부에서 육군 정책을 기획하였고 대령 진급과 함께 군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 교수로 발탁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꿈같은 일이 저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국방대학교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군에는 각급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들어가는 육군사관학교, 해군 공군사관학교는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입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학사학위 수여와 함께 소위로 인관됩니다. 각 군에는 위관장교가 입교하는 병과학교가 있고 육해 공군 대학이 있지요. 이 대학은 소령 때 들어가서 군사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그 위로 우리나라 군 최고 교육기관인 국방대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국방대학원이라고 했는데 2000년 1월 1일 국방대학교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국방대학교 안에는 2개의 대학원, 합동참모대학, 직무연수부 그리고 수개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원에는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을 마치면 군사학계 통해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합동참모대학은 전략과 전술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중령급입니다. 안보과정은 국방대학교의 꽃입니다. 대령진 이상 고급 장교와 국장급 고위 공무원, 애국군 고급 장교, 구경ገብ체 임원들이 입교하여 1년간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을 공부합니다. 저는 졸업식에 대통령이 꼭 참석하여 직접 수료증을 수여하셨습니다. 장성급을 대상으로 하는 최고 경영자 과정도 있습니다. 저는 2개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로서 이 국방대학교에 12년 재직하면서 학문을 통한 군의 기여를 모토로 강의, 저술, 논문, 정책 자문을 통하여 후진 양성과 국방정책 수립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저의 능력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 60세에 보국훈장 3일장을 받으면서 정년 전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별을 못 따라 아쉽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교수는 원래 대령이 끝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걸어온 군생활 38년을 회고하면 감사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상들의 믿음과 어린 시절 주덕성당에서 싹튼 신앙심을 어여삐 보신 주님께서 저를 어둠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밝은 곳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린 시절 주덕성당에서 저에게 신앙심을 심어주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신 주덕성당 초대신부 길의관 야고보 신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2년도 3월 조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중학 3학년 그해 8월 1일에 신부님께서 주덕성당을 떠나셨습니다. 그날부로 저 또한 복사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복사 활동은 길신부님 부임과 함께 시작하여 길신부님 전출과 함께 마감하였습니다. 2005년도 가을 신부님께서 국방대학교 저의 교수연구실에 오셔서 축성하여 주셨고 저의 가정을 방문하여 미사도 올려주셨습니다. 주덕성당 50주년 초대신부 초청미사 길신부님이 집전하는 미사에 제가 복사를 하는 영광도 입었습니다. 1999년 은퇴 후 머무시던 서울 군야동 메리놀 센터로 뵈러 가면 엄청나 반가워해 주시던 길신부님, 메리놀 예방전교회 한국 지부의 역사책인 미션 인 더 사우스를 저에게 유품처럼 건네주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시어 2015년 5월 17일 뉴욕의 펠프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천국에 드셨습니다. 길신부님, 부디 평화의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아울러 함께 초대 복사를 하였던 김홍렬 시몬 신부님, 이상한 요한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 최용옥 바오로의 명복을 빕니다. 저 정바오로의 신앙의 고향 주덕성당, 어린 시절 주덕성당에서의 추억은 영롱한 보석이 되어 저의 가슴 속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고귀한 역사책 주덕본당 60년사에 저의 해고록을 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강현철 라파엘 신부님과 안원준 알베르토 편찬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향 주덕의 교형자매 여러분, 모쪼록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